를 했고요. 오늘은 실제로 다음 주에 시연을 할 갯골 생태교육 프로그램들의 프로그램들 개발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발했던 놀이를 통한 이런 생태교육 발제를 발표하고 또 시연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재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보니까 이런 생태교육 공간에 오는 친구들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전공 내용들이 많아서 실제로 습지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내용들을 전달할 것인가,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런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화 과정을 80시간, 40시간 들어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거나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갯골 습지학교의 내용들이 거의 80% 이상은 프로그램을 짜는 그걸 교육학이라고 하는데, 교수학습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갯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갯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농사를 짓는, 김치를 담근다 그러면 배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실제는 그 배추를 어떻게 우리 집 식구에 맞게 조리를 하느냐가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수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나온 건데, 선생님들이 주로 고민했던 게 그동안 48시간 중에서 40시간은 아마 배추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그래서 갯골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은 그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가공하느냐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비지터 센터라든가 이런 생태공원에 오는 초등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게임이나 놀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서 정규 교과에서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워크북 형태로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했던 이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시연을 한번 해볼까 해서, 선생님이 혹시 갯골 생태공원에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어떤 수업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문제는 선생님들에게 아마 달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유경험자라고 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연교육 활동부터 좀 포스트잇으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경험이 없으시다고 어저께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 뭔지를 일단 좀 생각해 봐요. 자기가 배웠던 게 뭔지.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내가 자연교육 지도자를 할 때 제일 힘든 점, 약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따라해 보세요. 프로그램 선정,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발표. 자, 발표는 오늘 발표는 한 만만 보는 거예요, 만만. 어떤 내용을 했는지 서로 공유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실제로 발표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은 뭐예요? 선정하고, 기획하고, 구성하고, 평가. 어떤 조는 벌써 선정이 됐어요. 근데 어떤 조는 아직도 준비를, 이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주제가. 자, 주제를 정하셨어요? 아직 못 정하셨어요. 지금 조별로 앉은 건가요? 아니요. 아, 주제 혹시 선생님 정하셨어요? 그 조는? 염생식물. 그렇죠. 이렇게 염생식물. 요거 잠깐 쓸게요. 여기 막 어저께 제가 썼던 게 글씨가 그대로 막 남아있어요. 조명에 비쳐서. 염생, 이게 몇 조예요? 5조요. 5조. 좋습니다. 이게 5조예요. 또, 다른 조. 여기 몇 조세요? 1조요. 1조는 뭐예요, 주제가?
아니, 그러니까 2조에 뭐냐고요, 주제가. 또는 시흥개골에 사는 친구들은 뭘 먹고 살까요? 모기 사슬에 대한 공생. 2조는, 자, 왜 깔깔거리세요? 왜. 선생님 마카 빌려드릴게요. 오, 훌륭하셔요. 이걸 들고 다니시는. 새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사용하고. 선생님은 몇 조세요? 저는 4조. 사조는 뭐예요?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도 몇 개? 예? 염생식물.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몇 가지? 예? 개.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빠진 조가 몇 조예요? 3조. 3조가 어디 계세요? 3조. 어디세요? 좀 자신있게. 선생님들이 나중에 수업하실 때 이런 분위기면 수업을 못해요. 애들이 눈치 보고 막 옆 사람만 찔르고 그러면 얘들아 나를 봐야지. 그런데 애들이 전혀 안 보고 있으면 그렇죠. 3조. 조류. 제가 적극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지금 분위기로는 10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지금 100점 만점에 90점인 분들이 한 두세 분밖에 없고 10점이 대부분. 왜? 남의 눈치를 봐. 내 실력이 드러날까봐. 되도록이면 왜 내 몸매를 감추려고 옷을 여러 가지를 입어보잖아요. 사실은 뚱뚱하지만 이걸 감추려고. 좀 키가 작지만 근데 그것이 코디네이터. 그죠?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 내 실력이 민낯이 드러날까봐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초급 과정을 막 맞춰서 잘하리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조금 잘하면 되게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을 했는데도 지금 상태다. 그러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선생님을 보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객골 교육은 선생님들이 그냥 비례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엉터리로 가르치면 이 객골 교육 괜히 돈만 예산만 낭비하고. 혹시 여기 자녀 결혼하셨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의욕 없는 선생님한테 학교에 가서 배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저 선생님은 밥 먹고 저거 뭐 목소리도 안 나와. 밥은 먹었나? 이럴 거야, 아마. 그죠? 애들이 하나도 안 쳐다보는데 혼자서 떠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죠? 그 한심할 거예요. 그 선생님 보면 속으로. 근데 그 선생님 앞에서는 어떻게, 아유,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옆에 같은 아파트 선생님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흉을 많이 봐요. 그죠?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선생님 참 오늘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애들 참 못 다루더라. 서툴더라. 선생님의 교육을 거친 사람은 어린이건 어른이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학교 가니까 함부로 얘기해요. 우리가 또 국가예산, 시예산까지 들여서 하니까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그 취미 활동은 될 수 있어도 교육 활동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크게 뜨시고 막 이렇게 메모하고 포스트잇 붙이고 그래도 될까 말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지금은 여기서는 학생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바로 나가면 또 강사고 선생님이시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생각해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저는요 잘 못했네. 그러면 우리 4주 연속으로 시흥초등학교 애들 갯벌 초등학교 애들 과제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오면 우리 2시간 수업할 때 못해요.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다른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애들은 되게 잘하던데 비교를 하게 돼. 쟤네들은 후져. 속으로. 일산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일산 신도시 애들하고 아닌 애들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야. 생태교육으로 오는데 애들이 그냥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뒤로 따라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태교육 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쟤네들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 비교를 해, 선생님들이. 왜냐면 의욕이 있는 애들. 왜냐면 엄마들이 뒤에서 하도 잔소리 하는 애들은 그런 걸 할 때 가서 접대성 뭐냐. 그런 데 가면 너 발표 잘해야 돼. 손 들어야 돼. 그런 집 애들이 엄마한테 잔소리 많이 내는 애들이 공개 수업하면 손도 많이 들어요. 그죠? 엄마 안 오고 그러면 발표 안 해요. 관심 안 가지면.
지금 옥수수 맛있게 드시는데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1조. 1조는 어디 있어요? 개. 그렇지. 그렇게 크게 아까처럼 벌써 1조는 좋잖아요. 그죠?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야지 선생님들이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저 오늘은 무서운 선생님이 돼서 또 친절한 선생님이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선정을. 그래야지 다음 주에 우리가 서경 국장님이나 우리 강 국장님이나 시흥시에서 봤을 때, 야, 저분들이 일기보다 훨씬 낫네?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일기분도 여기 계시지만 일기분들도 뭐 대단한 실력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난번보다는 아마 시행착오를 덜 겪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강사를 집어넣는다고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독서실 좋은 데 다니고 학원 좋은 데 다니도 자기가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저희 집 딸 보니까 그래. 성적이 안 나와요. 그죠? 고3인데.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죽기 살기로. 그죠? 선생님들 여기 지금 너무 좋잖아요. 에어컨 틀어주고, 시에서 차도 주고, 또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럴 때 공부 못하면 다른 어려울 때도 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왕 시간 내서 이렇게 오는데 좀 한번 해보죠. 자, 염생식물, 먹이사슬. 이건 주제, 그죠? 이거는 어떤 자원, 갯골공원의 자원. 염생식물, 또 개, 조류개. 그래서 잘 하셨어요. 했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지금부터는 제가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모둠을 짤 건데 아직 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거부터 해야 돼요. 선정했으면 요거만 주제만 지금 선정해서 이게 어디 교과에 나오는지 몇 학년 대상으로 할 건지 이게 유치원 애들한테 하는데 너무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너무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유치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은 대상은 정하셨어요? 아직 못 정하셨어요? 초등학생? 유치원 좋아요. 4학년 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면 좋아요. 그럼 교과서를 혹시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그 교과서를 보고 요즘 애들이 이런 걸 배우네. 그러면서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1시간 할지 2시간 할지 30분 할지 하루 종일 할지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짜는 거는 40분짜리 수업을 짜든가 80분짜리 짜든가 그 정도로 짜야지 뭐 몇 시간짜리 짤 필요 없어요. 하나의 수업만. 그 다음 계절. 뭐 두루미 가지고 한다고 그래놓고 도요물때서 한다고 그래놓고 겨울에 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봄 가을에 이동 시기에 하는 게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기 수업을 할지 그리기 수업을 할지 아니면 토론 수업을 할지 실험을 할지 관찰 수업을 할지 그 방법을 정해야 돼. 그 다음에 목표. 이거는 왜 하느냐. 목표가 없으면 안 돼. 꼬리. 골. 목표가 없으면 돼. 자, 보세요. 이렇게 막 공격수가 많은데, 이 공이 여기 있는데, 실제로는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격수가 많다고 골을 넣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골대가 있어야지 이거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격수가 있으면 뭐예요? 공이 있고. 염생식물이다 그러면 시흥 갯골에서 나는 대표적인 염생식물 나문재와 칠면초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학습 목표예요. 도달점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수업할 때는 아까 우리 퀴즈나 이런 거 해서 얘가 칠면초랑 나문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얘가 집에 돌아갈 때는 야 이거 오늘 막 칠면초 나문재만 넘겨주고 막 했는데 나중에 확인도 안 했어. 뒤에 있는 애는 졸았어. 쳐다보지도 않았어 선생님. 나 혼자서 연락에 막 했는데 집에 돌아갔다 보니까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과 전개와 정리의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입할 땐 동기유발을 시키고 전개에서는 학습위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다 얘기해야 돼요. 마지막에 그럼 정리는 뭐냐? 정리해서 새로운 이론을 얘기해. 갑자기 어떤 선생님은
시간이 남는다고. 안 돼요. 배운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피드백. 갑자기 여기서 칠면초나 나문제의 차이점을 배운다고 해놓고 여기서 갑자기 다른 염생식물을 또 갈대나 억새의 차이점을 또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전에 와서 갈대와 억새의 차이점을 배웠어. 그러면 이걸 언제 가르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도입할 때.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스텝 바이 스텝이 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가. 이런 설계자는 수업을 만드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런 게 바로 감독이에요, 감독. 홍명보 감독이 요새 많이 그 사람이 선수도 아닌데 책임을 지라고 그러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이 얼기설기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기 온 학생들 20명이 우왕좌왕돼요. 조금 아까는 염색식물 실컷 설명하다가 갑자기 도요물대서 얘기를 해. 40분 만에. 안 되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기획할 때, 지도안을 만들 때, 우리가 지도안을 지금 한번 구성해 볼 텐데, 어떤 내용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필요하냐. 그래서 어저께 조사를 해오고 자료를 이렇게 잔뜩 가져오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방법적인 측면에서 게임으로 할 건지, 뭐 관찰로 할 건지, 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저는 오늘 좀 서포트를 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모든 별로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던 이걸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선정부터. 그래서 5단계로 하고, 발표는 좀 약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공유만 하고. 왜? 발표 시간이 있으니까. 이 4단계를 잘해야 돼요. 평가는 뭐냐? 나중에 했는데, 우리가 모든 별로 했는데, 다른 조한테 이런, 오창길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짜긴 짰는데, 나중에 짰는데 구성을 다 했어요. 이런 자료까지 다 만들었어. 근데 피드백이 필요하잖아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집에 돌아갈 때는 야, 이건 초등학교 수준에 안 맞아. 너무 유치해. 아니면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남의 얘기를 듣고 조절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유 괜찮아요. 우리끼리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 근데 이상한 게 사람 눈은 똑같아요. 5조가 발표하면 스티커를 붙이라고 그래요. 제가 잘한 사람들한테. 똑같아요. 진짜 잘한 사람은 똑같이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을 많이 부리면 안 돼. 나는 이거 그냥 할래요. 막 자꾸만 이런 것보다 조금 수정하세요. 어떻게 수정하냐? 학습자에게 이게 필요한 내용인지. 우리 시흥 얘기 아니라고 갑자기 증도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생활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저께 우리가 습지와 음식 얘기했죠? 실생활에 좀 가까운 유치원이 학생들한테 습지를 설명할 때 어떤 게 제일 좋을까? 동기유발에.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천도가 높은 건지 또 내용 수준이 목표가 분명 제일 중요한 건 목표예요. 이 수업을 왜 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지 작전이 나오는 거야. 시흥시 김재구 팀장이랑 친해질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서 명함을 준다. 악수를 한다. 뒤풀이 때 가서 옆자리에 앉는다. 술잔을 돌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 학습 목표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강석한 국장님하고 친해질 수 있다. 학습 목표는 그건데 강석한 국장님 오면 본척만 척하고 악수도 안 하고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찡그리고 있으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죠? 똑같아요.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수업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옆에 3분, 4분이 한 조니까 그걸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집게를 해서 얘들 모르거든. 힘들어서 이게 다리를 다 띄어내고 몸통만 말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틀도 아예 있어요. 세 개는 너무 많아요. 세 개가 뭐예요? 아니, 목표를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하고 저는 어디서 왔는데 갈 때가 나올 것 같아요. 한글 IT하고 팝도 전부 다 자격증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서 일요일 날 작업해서 일요일 날. 꼴 바로 근처는 그러면 이제는 뭐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어디지? 이제 프로그램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해. 이제 주제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을, 이거는 관련 교과는 지금 자료가 많이 없으셔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교과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자료집에 있죠? 그래서 활동 대상 정하시고, 소요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일단, 개괄적인, 이걸 개요라고 하는데, 이 개요를 한번 정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발표 수업을 할 때는 항상, 발표하는 사람, 저 말고, 선생님이 이제 발표를 시키면, 발표하는 사람을 주목할 수 있게 꼭 확인을 하고 하셔야 돼요. 1조 발표하라고 그러고 1조만 하고, 딴 애들은 다 자기 것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잠깐, 주의를 저렇게 안 하는 학생들은 뭐 하고 있니? 하고 여기 1조의 학생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이 친구가 알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독학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셔가지고 예전엔 다 알았던 기본적인 것도 좀 까먹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냥 우리 애들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생각 가지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로 돌아가면 선생님들은 되게 모범생, 아주 훌륭하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우리 개구장이들 있잖아요. 와서 전혀 관심 없고 계속 카톡만 하거나 게임만 하는 남학생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뒤에가 서 있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걔는 계속 반발을 해요. 선생님한테. 걔를 칭찬할 구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발이라도 하다못해. 가방이라도. 신발도 들어. 야, 너 신발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걔가 발표를 한번 시켜줘서 걔가 간단한 거, 어려운 거 말고 오늘 뭐 먹었니? 그래서 그거라도 칭찬해줘요. 그럼 걔 얼굴이 30%씩 계속 바뀌어요. 계속 선생님이 지적하고 야단친 애는 계속 반발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내재적으로는. 아, 우리 선생님이 날 싫어하는구나. 근데 고학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 적당한 훈계도 필요해요. 맨날 못한 걸 잘했다고 하면 걔가 반성을 안 해. 그죠? 좀 자각할 수 있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특히 야외 활동에서. 아이고, 그래, 물에 빠졌는데 잘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따끔하게 주의사항을 어긴 어린이들은 열애를 시키거나 조금 좀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특히 우리 야외 활동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때문에 옆에서 뭐 만들기 칼로 이러는데 장난을 심하게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수업을 하는 거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야. 아까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뭐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을 한다. 갯골에 와서 갯골과 사람과의 관계 알고 그 사람이 앞으로 시흥에서 살면 갯골의 중요성도 알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거시적으로 좀 비전들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우리 갯골 강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5조가 1조부터 해서 다 정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마도와 부리와의 먹이의 관계예요. 마도는 그 부리를 따라서 먹이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할 거고요. 관련 교과는 4학년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먹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활동 대상은 지금 3학년에 사회탐구와 과학탐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등 3학년부터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학년 3학년이고요. 그 밑에는 유치원생. 근데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성인 대상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소요 시간은 이동 시간 포함해서 1시간 30분 되고요. 활동 장소는 시흥 갯골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 계절은 마도회가 오는 가을이죠. 뭐 봄에 가서 마도를 보겠다 그러면 절대 볼 수 없으니까. 자, 교수학습 방법은 저희는 어떤 좀 쉬운 접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서 역할극을 해요. 자, 여러 사람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저희 그 목표가 뭐냐면 마도의 부리모항에 따른 먹이 관계를 알기 쉽게, 스토리를 통해서 알기 쉽게 가는 활동 저희가 목표입니다. 자, 저희 3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이름은 이제 해옹이고요. 저희 주제는 이제 염생식물로 해서 이제 주로 이 퉁퉁마디하고 해옹나물, 뭐 이제 요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고, 관련 교과는 이제 과학, 그리고 활동 대상은 5학년, 6학년 사이 한 10명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대상을 정했고, 활동 시간은 2시간 정도 했고, 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활동 장소는 이제 갯골 생태공원에서 하는데, 습지학교 사무실 실내에서 이제 좀 교육을 좀 하고, 그림도 좀 보여주고, 자세히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갯골 생태 학습장에 나가서 자세하게 관찰도 하고 구분도 하는 방법으로다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계절은 지금 이제 여름철 뭐 한 7, 8월 이때가 이제 꽃이 피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이때인 것 같아서 요 시기로 정했고, 교수 이제 학습 방법은 그거를 자세히 관찰을 하고서 그거를 뭐가 이제 해옹인지 퉁퉁바디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찰과 그 다음에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목표는 퉁퉁마디하고 여기 와서 퉁퉁마디하고 해옹나무라고 확실히만 구분하고 가면은 저희 오늘 공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조는 농개팀이고요. 주제는 시흥 갯골에는 어떤 개들이 살고 있나로 시작해서 목표는 농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정했고요. 활동 대상은 초등학교 한 4학년으로 했고요. 소요 시간은 뭐 이동하고 그러면 한 1시간 30분 정도? 장소는 시흥 갯골로 했고요. 활동 계절은 가을로 했습니다. 좀 시원하게 볼 수 있게. 여름 너무 무덥고 덥고 이래서 습해서 애들이 안다기보다는 짜증을 먼저 많이 내고 하더라고요. 더우니까. 그래서 일단 시원한 가을로 정했고요. 저희는 실내에서 간단하게 뭐 갯골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주고, 이제 개가 어떤 개들이 주로 있는지 좀 설명해주고, 이 활동 나갈 때 저희 빙고 게임을 할 거, 교수 학습 방법이 관찰이나 빙고 게임이라서 관찰을 하면서 저희가 빙고 게임 이런 표를 이렇게 줘서 거기에 있는 것들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게 가자고 길게조입니다. 저희는 주제가 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개 너 나와! 로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인원은 한 10명 정도로 정했고요. 시간은 9시부터 10시 반까지 90분 정도로 정해봤고요. 시기는 이제 10월로 정했습니다. 장소는 시흥 갯골 생태공원이고요. 관련 국가는 사탐, 과탐, 과학탐구하고 사회탐구. 그 교수 학습은 관찰과 놀이로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오늘의 목표는 갯골에 사는 농개와 마도의 관계를 알고 먹이사슬의 중요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조 7년초입니다. 저희들 주제로는요, 서로 돕는 갯골 친구들로 정했고요. 잠깐만요. 저 안 보네요. 저희들 주제는 안 들려요. 서로 돕는 갯골 친구들로 정했고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식물과 갯골에서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칠면초와 나문재를 비교해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농개와 반개들을 관찰하면서요. 그 속에서 서로 돕고 사는 그 관계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요. 관련 교과는 저희가 교과서를
아직 잘 몰라서 과탐으로 그냥 했고요. 활동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잡았고요.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 잡았고요. 장소는 갯골 생태공원이고요. 계절은 여름철에 할 거고요. 방법은 탐방로를 따라서 들어가면서 칠면초 무리 군을 이렇게 살펴보고요. 특징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탐방로에 들어가서 밖에서 볼 수 있는 칠면초와 그 탐방로 안쪽에서 갯벌에 살고 있는 칠면초들을 비교해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개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직접 보면서 동생 관계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과의 그 요즘 관계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우러지듯이 우리 친구들도 서로 도와주면서 어우러지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는 도입에서 인사 나누기, 그 다음에 활동 내용 설명하기에서는 저희가 그날 활동할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조를 짤 거예요. 그 조를 짜는 거는 이제 저희가 갯벌에 사는 그 생물들을 코팅을 해서 4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봉투 안에 넣어서 그걸 뽑아서 퍼즐로 맞춰서 그 팀이 한 그림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갯골의 특징 이야기하기, 갯골에 사는 개들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갯골에 사는 뭐 농개, 그다음에 방개, 뭐 여러 가지 개들이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입은 저희가 실내 활동을 30분을 잡았어요. 이 도입은 실내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기부터는 현장 활동으로 나가서 그 갯골의 경관을 둘러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고 개가 사는 곳으로 이동해서 탐방로 이제 활동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뭐 탐방로에 가서는 지켜야 될 거 이런 거 설명하고, 그다음에 개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빙고판을 마련을 해가서 거기에 개들이 그러니까 조를 짠 그 빙고 한 팀에 빙고 게임판 하나씩 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그 갯골에 사는 그 생물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그 빙고판을 완성을 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완성한 팀한테 이제 선물 주기. 정리에서는 농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갯벌이 우리한테 주는 그 이로운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해서 친구들한테 그 답을 얻어내서 그걸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조 길게이고요. 저희 주제는 개 너 나와 라고 약간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 이유는 개하고 새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재미있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개 너 나와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도입에서 인사 나누기 몸풀기는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면서 재미있게 몸활동을 하면서 풀어내는 과정이고요. 꽃게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할 거고, 그리고 일정 소개 및 약속 정하기. 약속은 주의사항을 강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아이들하고 같이 정하다 보면 아이들이 먼저 잘 찾아내니까 같이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개에 들어가서 저희 큰 주제를 갈대, 농개, 마도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서로 간에 먹이 사슬 관계도 있지만 공생 관계도 있어요. 갈대 속에 살고 있는 친구, 농개가 거기다 집을 짓고 사는데, 농개가 갈대한테 깊숙이 들어가면서 공기도 주입해주고, 갈대가 숨을 곳을 마련해주기도 하면서 그런 서로 공생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갈대 속에 숨어 사는 농개에 대해서 찾아보고 관찰도 해보고, 농개가 먹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도요, 새 중에서는 많지만 마도요를 선택했어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얘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다 하고 하면서 저희들은 갯벌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탐방로에서 탐방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거는 망원경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쭉 설명하고 마무리로 놀이를 할 거예요. 놀이를 할 건데 개하고 새에 관한 놀이를 하면서 개체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먹이 사슬도 되지만 생태 서클을 만들어서 모두 다 둥글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지식적인 것도 좋지만 놀이에서 충분히 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씩 그 친구를 알아가는 게 갯골을 사랑하는 길일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 너무 잘했어. 네, 저희 3조의 프로그램은 마도요, 넌 왜 부리가 길어? 이렇게 부리와 그 마도요의 먹이 관계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처음 도입에서는 온 학생들과 인사를 하면서 전체 일정을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이 갯골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갯골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과 그리고 도요새에 대한 간략한 그 설명과 그리고 또 이 새들이 어떻게 해서 이쪽에 왔는지에 대해서 도입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개를 들어가면 저희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역할극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도요와 괭이갈매기의 생활 모습 이야기하기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실제로 갯골에 들어가서 망원경을 이용한 탐조 활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도요새를 보면서 그 새들이 생김새와 그리고 어떤 먹이를 먹는지를 실제로 볼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이런 활동들의 결과물로 이제 저희가 개사를 한 노래가 있어요. 그 개사한 노래를 불러보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진행했던 소감을 들으면서 마무리 인사를 할 건데요. 곰 3마리에 맞춰서 개사를 해봤는데요. 시은 갯골에 마도요가 왔어요. 봄가을에 오지 다 같이 불러주세요. 자, 시작. 시은 갯골에 마도요가 왔어요. 봄과 가을에 오지요. 다리가 길어요. 부리도 길어요. 그래서 잘 먹지요. 마도요는 나그네 새예요. 새가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조 해영조예요. 저희는 염생식물이란 주제를 가지고 통통마디와 칠면초를 구분할 수 있고 염생식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 도입으로는 먼저 인사 나누기와 일정 소개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개와 고양이의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바닷가에 사는 저희가 염생식물 중에서도 퉁퉁마디와 칠면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거기에서 간략하게 염생식물이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주고 전개 부분으로 와서 저희 퉁퉁마디와 칠면초 사진들을 PPT 작업을 통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퉁퉁마디의 특징들을 하나씩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칠면초 특징에 대해서도 하나씩 이야기해보고 나서 이제 오감 체험 활동으로 저희가 이렇게 퉁퉁마디나 칠면초를 이렇게 먹거나 요즘 약초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걸로 만져보고 직접 맛도 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리 부분에서는 이 염생식물들이 또 어떤 중요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서 소감 나누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조 칠면조주인데요. 칠면조가 아니에요. 칠면조인데요. 저희 주제는 서로 돕는 갯골 친구들이고요. 목표는 염생식물과 개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알고 자연 속에서 공생관계를 이해한다로 정했고요. 도입으로는 먼저 만나서 강사 소개 및 인사 나누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친구들의 만날 갯골 친구를 소개하고 난 뒤에요. 이제 전개로 들어가서 염생식물 탐색해보며 오감 체험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탐방로에서 개와 염생식물도 탐색해보고요. 그 후에 놀이를 통한 공생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예, 다 하셨어요?
예, 아직 계산 아까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요. 하긴 했는데 좀 아직 못 한번 됐는데. 보여주세요. 그래도 된 것까지. 노래 하나 만들겠다. 노래요? 그냥 제가 그냥 정했는데요. 예. 나는 갯골로 왔지요. 갯골에서 무얼 보았니? 조그맣고 빨간 농개 쑥쑥쑥 자라는 칠명초 랄랄라 참 신기했지요. 랄랄라 참 재미있었지. 이렇게 그냥 했는데 아직 이거 누가 작곡하신 거예요? 노래가 있는데 갑자기 제사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너무 다 발표를 잘해주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셨어요. 서로에게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의 박수를. 자,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걸 같이 짜봤어요. 체계적으로. 근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 짜는 것과 내가 혼자서 방법을 모르고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 10시간을 있어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죠?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게 굉장히 프로세스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 친구의 의견도 지금 들을 수 있었고 나의 의견도 또 내놓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한 50% 정도 완성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 해준 거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성의 없이 대부분 썼는데 농담이고 별로 이렇게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좋았던 것들 또 지적받았던 내용들을 좀 수정해서 다음에 시연할 때 조금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돌아가서 요거를 워드로 좀 작성을 해보세요. 워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글로, 문서로. 그러면 오늘 발표할 때 다른 조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아마 다른 조의 내용들도 조금 벤치마킹해서 좀 수정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에게 갯골을 얼만큼 친근하게 만드느냐, 그다음에 또 그것을 자주 오면 어저께도 그랬죠.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시흥 시민 중에서 70% 이상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중에 30% 중에서는 조금 관심 있는 사람, 우리처럼 교육을 받을 사람, 우리 시흥 환경연합처럼 아주 적정인 사람, 이게 4단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주 관심 없는 70%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워크숍을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 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동료들의 평가나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뭐라 그럴까 이거 객관적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조가 받았던 건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이분들의 발표하는 자세 그 다음에 하나의 노래 그런 정도만 차이가 있었다. 근데 그 노래가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 세 분이 발표할 때 굉장히 밝았어요. 그죠? 팀워크가 잘 맞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별반 큰 차이는 실력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동요를 받는 분은 다른 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거 지워버려 이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우리 서경욱 국장님이랑 우리 시흥의제랑 또 시연하고 그럴 때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훨씬 예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우리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